최근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 워크숍에서 당원의 요구를 강화해야 된다. 그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재명이 미는 추미애가 당연히 국회의장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우원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추미애 80, 우원식 89표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박 색출에 나서서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 난 비슷하게 이 고민정, 박주민 같은 친 이재명도 지금 정체를 의심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추미애도 지금 개딸들이 미는 정청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비키고 국방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를 개딸이라는 강성극렬 당원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성극렬 당원은 이재명이 사실상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다. 자, 이재명이가 리모컨을 움직이면서 요즘 박주민이나 고민정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제일 잘해 하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맡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이 극렬 강성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요, 한 400만 명이 넘는데 권리당원은 245만 명 정도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2년도만 해도 권리당원이 한 90만 명이었는데 언제 245만 명까지 늘어났느냐. 그래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부상한 2021년 이후 지금 이 입당한 사람들이 9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이 245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DNA 절반 이상이 이재명 지지자들로 구성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245만 4,322명인 당원, 권리당원 중에서 절반 가까운 115만 8,423명이 대선 직전에 입당을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는 개딸의 규모는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친명하고 비명계가 각기 다르게 추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권리당원 중에서 한 20%다. 한 50만 명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친명계는 실제로 이 권리당원 중에서 10만 명 안팎이 개딸이다라고 말을 하고 비명계는 한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비명계는 개딸이 3,000명 정도 되는가 보면 보통 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전화번호를 3,000개 정도 차단하면 더 이상 공격성 문자가 오지 않는데,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잖아요. 수박이라고. 그런데 공격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강성당원 수와 개딸이 거의 일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이가 22년 8월에 당 대표로 선출될 때 권리당원 득표율이 78.2%였다. 그래서 권리당원 대부분이 친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구체화될수록 팬덤은 더 강화되는 희한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보통 정치판에서 비리가 터져 나오면 이 팬들이 떠나는데 이재명은 검찰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것이 탄압이라는 공작이라는 이재명의 말에 동의해서 그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 계층이 계속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구속되지 않고 살아남자 이제 이들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당대표를 유지하고 비명 형사 지 맘대로 공천을 하면서 사당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들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내의 정당의 당원을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 대다수가 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20%가 당원이냐?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원이라는 게 영국 같은 나라, 보수당이나 노동당의 당원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때 130만 명까지 가던 당원이 2년 전에 이제 선거에서 당원들이 당 내부에
투표에 응한 사람이 14만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은 사실상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짜 만들어진 당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 실제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많아봤자 2, 3만 명, 4, 5만 명 안팎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천 명 정도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충성 여부를 가지고 수박이니 호박이니 하면서 그들을 갖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재명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소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상으로 모든 당원이 직접적으로 지금 당의 일에 개입할 수 없고, 모든 당의 이런 주요한 인물들을 선출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위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 합의된 룰을 지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요. 그래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보면 대의원이 있어가 당원은 대의원한테 위임하고 대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과거에 70년대의 민주당, 60년대 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을 보면요, 각종 계파들이 있어서 계파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김영삼, 김대중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철성이 경쟁하고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80년대 이후에도 민주당이라는 그 당에서는 항상 이 당에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섰을 때 박지원이 나서서 또 치열하게 싸웠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민주당은 당의 규정을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또 더 나아가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다면서 당의 규정을 계속 바꿨어요. 문재인이 그 시발점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은 당원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때 여기서 말하는 당원은요, 평범한 보통의 시각을 가진 당원이 아니라 개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당에 대한 관여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장 패배 이후에 김민석이 등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워크숍에서도 그렇게 이재명이가 말을 했죠. 이재명이가 권리 당원을 2배로 늘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전체 당원 중에서 1, 2%인 강성 팬덤이 나머지 당원을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말은 민주주의지만 소수가 1%의 소수가 99%를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당원 민주주의의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히틀러가 나치당에서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면 소수의 돌격대, 폭력과 무력을 동반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에세이인가 그랬죠. 그래서 반대 세력을 제압하면서 그야말로 국가 통치권을 잡는 데까지 갔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50년대, 60년대 자신의 통치력이 여러 가지 하자를 발생시키고 도전자들이 나오자 문화혁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젊은 애들한테 홍위병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지식인과 당내의 라이벌들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 10년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와중에서 젊은 애들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개딸들의 행태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혁명 때 홍위병을 동원해서 이재명이 당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추미애 낙마했고, 그래서 2만 명이 집단 탈당했다 하면서 그 수습책으로 당원권 강화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 당원권 강화라는 것은 개딸들 강화라는 거죠. 근데 이 개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 때는 노사모, 또 문 때는 달빛 기사단, 문구 로스리, 지금은 또 이재명이 밑에 붙어서 개딸이라고 하면서 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어요. 지극히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아니면 평범한 월급장이에 불과한 소시민들이 어느 순간에 정치판에서 자기 목소리가 관철되는 부분에 쾌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조직화되어서 하루에 취미생활이 정치판에서 자기 히어로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그러는 것이 마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요. 평범한 국민들이면 자기 일상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집중해야지 어떻게 정치가 일상이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의 낙이 정치에 몰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평범한 소시민들이요. 그래서 그 평범한 소시민의 가면 뒤에 완전히 무서운 정치 팬덤 광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사회적으로 주목을 크게 받아봤겠어요?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으라는 자들을 제거하고 제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가면서 이들은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이죠. 민주당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회 권력의 170석 쯤을 갖다가 가지고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이재명이가 여의도 대통령이고 다음에 한국의 전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당이에요. 그런 당에서 저런 소수가 권력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이재명이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그땐 보수가 야당이 되겠죠. 자, 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지시하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형태의 폭력적인 공격이 동반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기 당의 의원들까지도 저렇게 공격하는데 나중에 집권하면 그 반대 세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것 같지만 당원이라는 그것이 결국은 극소수의 정치에 광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